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실적을 내놓으면서 SK가 정기주총에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전체 보유 지분은 1897만 주라 약 전체 지분 중에 약 25%가 자사주로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SK가 SK CNC와 합병을 하면서 SK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년 자사주로 매수한 95만 1000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해서 주주이익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최태원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지금 당장 회사에 시장에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주식을 다른 교환사채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하지 않는다면 그냥 쌓여있는 미수익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아주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SK그룹은 지금 최근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SK 쉘더스 IPO를 포기하고 발렌베레 가문에 매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SK온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데 IPO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SK이노베이션이 SK온 주식을 일부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일부가 아니라 이제 전체죠. 일부 이제 SK온 주식의 전체 지분 중에 한 10% 정도를 주식 배당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SK온 지분을 갖게 되면 이를 명분으로 해서 SK온을 IPO 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이게 이제 물적 분할 기업들에 대한 비난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었다가 SK이노베이션이 꼼수를 쓴 거죠. 근데 SK온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어부바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죽하면 SK온에다가 동판을 납품하는 SK넥실리스라는 자회사는 다른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SK온만 바라보다가는 SK넥실리스의 생산량 대부분을 그냥 재고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SK 스퀘어를 통해서 이 SK가 그룹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SK 지주회사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관리와 또 투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SK온과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뭔가 좀 SK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SK의 매출과 수주 상황들 보면 이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은 투자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와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업 부분은 이 IT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 전상망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소모품을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이 SK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전산망 소모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내수 쪽 이 86.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매출 비중이 큰데요. 이게 이제 그룹 내 계열사들 간의 이제 전산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이거는 때에 따라서 지주회사인 SK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돈을 몰아줄 때 그룹 전반에 걸쳐서 전산을 새로 개비한다든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지주회사에게 자금을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지주회사가 이 돈을 기반으로 계열사 중에 부실한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보면 매출액이 한 3조 3천억 정도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5,440억이나 발생해서 예년과 다르게 아주 큰, 예년과 다르게 수익은 많이 줄어든 편이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는 많은데 이 순이익이 적어졌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5% 이상 주주를 봤을 때 SK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고요. 동생 최규현 씨가 6.5%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가 합쳐서 23% 정도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약 26%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사주가 SK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약 25%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수준이긴 하죠. 둘이 합쳐서 5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K그룹이 그 전체 지주회사인 SK의 지배주주를 이만큼 가져가려고 한 이유는 예전에도 SK가 이 오너일가의 취약한 그 지배 지분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은 적대적 M&A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많은 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 과도하게 많은 자사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을 아니면 시장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한 지분들이 적재적 M&A하는 쪽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매각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금야금 이 부분을 소각을 통해서 최대주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즉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지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건데요.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제 이거를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 2022년 실적만 놓고 보면 약 한 38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반토막 수준인 거죠. 적정 주가보다 이렇게 저평가되는 것은 그 저평가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할인에 대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이 가장 또 큰 문제였지만 이 부분은 뭐 한 100억 정도 주고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반도체 쪽엔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중에 이런 적자폭이 거의 10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증자 책임은 최대주주인 SK가 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인 SK온은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IPO에 대한 지금 기회도 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SK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자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지주회사인 SK가 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SK는 크게 이제 할인 요인이 두 가지인데요. 이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 전기차 배터리 쪽에 SK온이 주력 계열사이면서도 실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주회사 SK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SK가 여러 가지로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이 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자금 마련에 굉장히 혈안이 돼서 팔 수 있는 건 대부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SK가 진짜 재무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온에 대한 과도한 투자들은 이 SK 전체 그 지주회사의 그 주가를 할인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기 전에는 SK 그 주가가 확실하게 방향을 돌려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도입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실적도 나쁘고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이 계속 나빠질 경우에는 주가 할인 요인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과연 최태원 회장이 SK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해치하면서 경영을 잘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K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 4대 그룹 회장 중에 감방을 2번이나 갔다 온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게 과연 경영 능력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 물론 이분이 지금 이제 상의 회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